한국에 현존하는 아파트 1장이 누굽니까? 가장 비싼 아파트가 어딥니까? 지체 없이 소개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의 드림하우스, 꿈의 아파트, 레미안, 원베일리. 제일 비싼 아파트를 따지자면 사실 절대 가격으로 더 비싼 곳들은 많죠.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를 나인원 한남, 한남더힐. 하지만 우리가 일반 아파트의 최고를 따질 때는 이렇게 면적대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는, 특히 중소형도 포함하고 있는 단지들 중에 누가 최고냐? 이걸로 가장 비싼 아파트를 따집니다. 한때는 바로 옆 레미안 퍼스티지가 집값의 척도였고, 이웃 단지인 아크로 리버파크가 시세를 선도하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원베일리 전용 84가 실거래 70억을 뚫어버렸습니다. 이 면적대에서 처음으로 3.3제곱미터당 2억 시대가 열린 거죠. 왜 원베일리가 제일 비쌀까? 공식을 갖고 와서 내가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에서 형님들이 알려주면 그냥 외운 다음 이유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게 쉬워요. 주변을 보자면요, 굳이 말을 해야 하나 싶긴 합니다. 장카설류가 왜 최고라고 하는지 제가 굳이 그분들의 생김새와 이목구비를 설명해야 납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 교통 여건을 보자면 지하철 37, 9호선 종횡축을 모두 끼고 있고요. 간선도로 가깝고 강남 강북 진출 모두 쉽습니다. 지도로 보면 고터역이 멀어 보이는데 사실 단지 앞에서 지하 언더월드로 다 이어져 있어요. 이번에는 환경적인 여건을 보자면 일단 한강이 바로 앞이잖아요. 한강공원 중에 최고로 치는 반포 한강공원도 있고요. 물론 너무 형님들 놀이터가 돼서 좀 시끄럽긴 해요. 하지만 언제든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가깝고, 앞으로 잠수교도 이렇게 보행 전용교로 만듭니다. 더 다닐만 나겠죠. 형님들 더 많이 놀러 오겠죠. 생활 편의적인 부분을 또 따져보자면 일단 서울 성모병원, 빅5 병원 코앞 대단지 흔치 않습니다. 백화점 매출 탑티어, 신세계 강남점도 술세권이고요. 여기 슬리퍼 신고 가면 정말 와, 저분은 이 동네 사는구나 할 겁니다. 이쪽 분들 좋아하시는 뉴코어 아울렛도 가깝고요. 애들 학교도 뭐 꿀릴 거 있나요? 다만 초등 키우는 분들은 학교가 먼 게 단점입니다. 반원초, 잠원초 이렇게 배정되는데 어디가 걸리든 애들이 길 건너 다녀야 됩니다. 물론 언더월드로 다 이어져 있다고 했죠. 그리고 금묵자흑, 초록은 동색이라고 하잖아요.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주변 단지들 쟁쟁합니다. 한번 둘러보시면 진짜 끝내줍니다. 이제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 DH 클래스트 3주구, 레미안 트리니엄만 남았어요. 강남 1기 재건축, 2기 재건축, 3기 재건축이 한 동네에서 순차적으로 이뤄진 겁니다. 아무도 실패하지 않았고요. 반포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는 게 이런 지점입니다. 성공적인 재건축을 통해서 지역 전체의 주거 여건이 전부 상향 평준화된 거. 그 과정에서 유난히 레미안이 많아진 것도 특징이고요. 물론 몇 군데는 중간에 시공사가 바뀐 거긴 하지만요. 사실 저랑도 인연이 있습니다. 저의 첫 외부 촬영, 그 역사의 시작이었죠. 앞에 있는 상가 옥상에 매달려서 이런 사진 찍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때는 드론이 없어서. 자, 보시면 부지가 네모 반듯하잖아요. 이렇게 된 것도 사실 기적에 가깝습니다. 10만포 3차랑 23차, 경남, 우정 SL 1, 2차 이 단지들을 통합 재건축한 게 원베일리니까요. 서로 다른 여건이지만 하나로 뭉쳤기 때문에 이렇게 반듯한 땅이 나왔고 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될 수 있었죠. 당장 바로 옆에 있는 아리팍도 10만포 15차랑 통합 재건축에 실패했었고, 메이플자이는 어땠나요? 결국 옆에 있던 단지 몇 개 빠졌죠. 통합 재건축이라는 게 말이 쉽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해낸 게 바로 원베일리입니다. 사업도 중간에 속도를 많이 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피했고요. 근데 막판에 우여곡절은 많았어요. 가장 큰 문제는 분양가였어요. 아까 실거래가도 보셨고 자리도 보셨지만 여기는 얼마를 받아도 시원치 않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당시부터 강화된 분양가 상한제 사정권을 들여버립니다. 여기에 제가 후분양 단지도 적용 가능성이라고 썼지만 결국 적용됐어요. 그래서 온갖 두뇌 싸움이 펼쳐집니다. 한남더힐, 나인원 한남이 썼던 임대 후 분양 방식도 등장하죠. 분양가에 제한이 걸리니까 분양을 하지 않고 일단 임대로 돌리다가 나중에 분양 전환을 하면 그 가격에는 제한이 없거든요. 근데 이것도 재건축 단지에 적용 가능하냐 아니냐 법리 싸움으로 번졌다가 결국 막혔어요. 그래서 21년에 그냥 상한제 맞으면서 후분양을 합니다. 얼마에? 3.3제곱미터당 5,600만 원에. 옆에 있는 아리팍이 1억 찍었는데 반값에 분양한 거예요. 전용 74 분양가가 17억이었거든요. 지금 호가는 40억 중후반입니다. 161대 1 경쟁하던 분들 인생 걸만했죠. 24년에 조합원 취소분으로 무순이 나온 건 어땠나요? 전용 84 딱 한 가구 19억짜리 나오니까 경쟁률 35,000대 1에 만점 통장까지. 이럴 때 쓰라고 만점 만드는 겁니다. 아파트를 가까이서 좀 보자면 삼성물산 조경이야 워낙 유명하죠. 에버랜드 조경하던 그 실력이 그대로 오는 겁니다. 커뮤니티는 뭐 있나요? 다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요즘 고급 아파트 시설 서비스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내부하면은 이 영상 보시는 게 이해 빠릅니다. 지코노미에서 원베일리 입주하자마자 갔었거든요. 그때 이거 편집한 PD님이 한 달 내내 토할 때까지 편집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또 편집한다는. 참고로 주차는 가구당 1.8대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냥 선 밟고 세우셔도 됩니다. 그래도 이웃분들 중에 장차관님들 혹은 장차관이 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 층간소음 이런 걸로 너무 원한 만들
만들지는 마세요. 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주민 구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겁니다. 단지 앞 상가 가보시면 은행 WM 센터가 많아요. 웨스트 매니지먼트, 자산 관리해주는 부서거든요. 관리할 자산이 많은 형님들이 모여있다 이런 의미죠. 근데 뭐 장카설류도 자세히 보면 어디 코털 하나 없겠습니까? 밸런스 패치로 굳이 아쉬운 걸 찾아보자면 건폐율은 19%밖에 안 되는 단지인데 용적률은 300% 꽉 채우다 보니까 밀도가 굉장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나마 낮은 채도로 도색을 해서 덜해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지어질 때 35층 룰이 없었다면 몇몇 동을 높게 올리고 건물을 줄여서 조금 더 쾌적하게 뽑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한강변 세비섬 쪽에서 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조합원 형님들, 입주민분들이 아쉬워하는 게 이겁니다. 한강변 최고의 아파트를 짓는데 스카이브리지를 못 놨어요. 이렇게 중층부의 통로이자 커뮤니티 시설이 됐죠. 당시에는 서울시가 위화감을 조성한다면서 재건축 단지들 스카이브리지에 인색하던 시절이기는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층수도 바뀌고 용도도 바뀌고 계속 너프되다가 결국 통로로 사용하시기 바람. 그래서 저 자리에 지역주민 개방시설이 들어갔습니다. 저 파트 이름 예약하고 쓰실 수도 있어요. 또 이러면 입주민분들이 싫어하시려나? 오늘 아름다운 얘기들 위주로 했지만 사실 조합장님 성과금부터 유명하신 현금 청산자 형님 청산금까지 조합 내부에도 굉장히 시끄러운 일이 많았던 곳입니다. 물론 역사는 완성돼 버렸고 기억할 분들은 점점 줄어들겠지만요. 반포동의 마지막 퍼즐이 하나 남긴 했습니다만 그때까지 한국 아파트 1장을 지킬 레미안 원베일이었습니다. 그럼 이만 총총.